고급주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증류 이렇게 도수가 높은 그런 숙성. 흑성 거기 숙성까지. 숙성. 그리고 원재료도 심플. 심플. 그러니까 원재료가 심플해야지만 고급주로 갈 수 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옥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 자, 위스키가 요즘 핫한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위스키 시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70조 원? 네. 70조 원. 80조 환율 때문이니까 80조 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600억 달러 정도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매년 성장을 해가지고 아마 100조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럼 이 전체 술에 뭐 얼마 정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459조 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럼 얼마 안 되네? 뭐 그러니까 위스키 금액만으로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핫하다 그러고 5%면 진짜 뭐 이만큼 아니지. 이만큼 존재감이 큰 거죠. 그런가? 존재감이. 예, 일단은 다들 기억을 하는 술인 거야.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그치, 이렇게 아니고 그 집에 모셔놓는 술인 거야. 그렇지 어떻게 예, 보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서로 재테크라든지 리셀이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 시장. 물론 와인도 활성화돼 있어요. 그쵸. 근데 위스키는 얘는 상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먹어서 취하자 이게 아니고 얘는 약간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선물용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예, 술이죠. 예. 그러면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주류 시장이 전체 한 10조 정도 봅니다. 10조? 10조 정도 본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주류 시장의 한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크네. 큰 시장이죠. 예. 그러면 얘가 점점 파이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반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을 건데 그거는 뭐예요? 뭐 소주? 맥주 같은 거 좀 줄어들고 있어요. 가벼운 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와인이 줄어들고 독일이 맥주가 줄어들고 있고요. 프랑스가 와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걔네지 주력 술인 거잖아요. 그 나라의 그렇죠. 그 나라의 주력 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술은 좀 덜 마시고 계속 다양한 외국의 술을 좀 접하는 이런 상황이 커지는 것이 예, 그 유럽의 약간 주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우리나라도 같아요. 약간 비슷한 거네. 소주보다는 좀 이렇게 외국 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 소주 맥주 문화에서 와인, 위스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선택 옵션이 커지면서 다양하게 즐기는 문화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급 주류, 고급 주류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거죠. 고급 주류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증류 이렇게 도수가 높은 그런 숙성. 흑성 거기 숙성까지. 숙성. 그리고 원재료도 심플. 심플. 그러니까 원재료가 심플해야지만 고급 주류로 갈 수 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그러면은 이 고급 주류면 도대체 얼마나 고급지길래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고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가 맥켈란 파인앤레어 해가지고. 뭐 대만 건가? 아니야. 영국. 영국이요? 네, 스코틀랜드. 스코치 위스키 맥켈란. 엄청 비싼 거 하나 썼어요? 60년 숙성. 190만 달러. 그러니까 뭐 얼마야? 23억 원? 맞아. 내가 한 잔 마시는 게 몇천만 원짜리 막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위스키 그 야마자키 55년 이 같은 경우가 홍콩 경매에서 9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막 커져가면서 사람들이 나도 이거를 사두면 언젠가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나라별로는 어디가 우선은 위스키를 제일 많이 먹어요? 양으로는 인도예요. 양으로는? 양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도 인구가 많지만 중국은 자국의 증류주가 있잖아요. 그 바이주? 네, 바이주, 백주, 뭐 고량주 하는 그런 술이 있어서 생각보다 위스키나 위스키 쪽은 좀 덜 마시고 인도가 아무래도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도 위스키가 요즘 또 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제가 알기에 힌두교 나라고 불교 나라라서 술 잘 안 먹는 걸로. 그래도 상류층 많이 마시고요. 그만해요? 그리고 또 저렴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렴한 것들이 실은 그 위스키의 영역에서 오면은 위스키가 아닌데 그 나라에서 위스키라 불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당밀을 써서 원래 럼주, 그러니까 폐당밀, 그러니까 당밀을 써가지고 설탕을 만든 나무 찌꺼기와 다양한 곡물을 섞어서
간지 위스키 스타일을 만드는데 이것이 EU라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위스키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나라에서 위스키로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향과 맛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인도가 그 양으로 1위고요. 소비하는 건 1인당 소비 1위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 많이 먹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니에요. 위스키로. 프랑스예요. 걔네 와인 먹지 않아? 와인도 많이 먹죠. 응. 근데 위스키도 1인당 소비로 1위예요. 왜? 네.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가 그 일단 영국에 제일 가깝고 그렇죠. 우리나라 소주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아.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적게 맛있죠. 그렇겠죠.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장터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다양한 연합군들이 영국군들이 와서 예, 알려주고 마시고 이런 문화들이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곳이 조금 한정돼 있는데 재밌어요. 어디서 많이 마시고 있느냐? 영국하고 바로 가까운 브레타뉴 지방하고 노르망디 쪽이에요. 영국과 진짜 가까워요. 그래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브레타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어원이 영국을 대영 제국을 그 뭐라고 하지 지금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기도 한데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레이트 브리튼은 하지 맞아. 그렇죠. 위대한 그렇죠. 대왕국. 그러니까 브리튼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튼 그치. 섬에 있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거기서 어원을 딴 브레타뉴 지방인 거예요. 브레타뉴. 네, 브레타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DNA 검사를 해보면은 그래도 제일 영국과 가깝단 말이에요. 이주민들이 좀 많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노르망디. 노르망디. 옛날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맞아. 노르망 공국도 예전에 영국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프랑스 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프랑스 하면 와인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와인도 많이 마셔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는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요? 네, 걔네는 그냥 주스 마시듯 맥주 마시듯 쭉쭉쭉쭉 들이키는. 다르구나. 프랑스가 1인당 와인 소비가 2위인가 3위인가 아마.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격을 차리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와인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생각한 것처럼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데일리적으로 많이 마시긴 하지만 포르투갈이 좀 더 주스처럼 쭉쭉 마시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프랑스는 조금 더 이 음식하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맞추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거죠.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거기다 위스키까지 먹고. 네, 맞아요. 겁나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만큼 위스키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의외의 위스키에 대해서 워낙 의외성이 많아서 그런데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면 이름 스카치 블루? 그러면 이거 스코틀랜드 위스키겠네요? 이거 스카치 위스키고요. 근데 스카치 블루라는 위스키는 이 네이밍은 우리나라 겁니다. 잠깐만. 이거 브랜드가 우리나라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게 아니고? 원액은 갖고 와서 여기서 병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니 워커처럼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액만 가져서 한국에서 만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술이네? 한국 라벨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스카치 블루 포켓 스카치 위스키. 그럼 한국 술인 거네요? 이게 안에 내용물들은 대부분 다 스코틀랜드에서 갖고 온 거고 뭐 물이 좀 들어갈 수는 있고요. 예.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예요. 예. 근데 이 스카치 블루 또는 스카치 블루 포켓 이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네. 원액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거네 결국에. 최종 생산이. 그래서 롯데칠성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예, 편의점에서 샀을 때 제가 8,000원. 생각보다 비싸네. 차가보다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차박이라든지 모닥불 피워놓고 마시면은 그러니까 캠핑용으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랄까 임페리얼 그냥 윈저 막 이런 느낌? 뭐 그런 류긴 하죠. 근데 임페리얼이나 윈저보다 얘보다는 그쪽이 좀 더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그 숙성연도 안 써 있어요. 나스라 그래가지고 그 논 에이징 스테이트먼트 그래가지고 그 표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숙성 연도가 짧아요. 근데 뭐 어쨌든 윈저는 12년부터 시작하고 임페리얼 12년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좀 더 고급일 수 있다. 근데 스카치 블루도 이 연도에 따라서 고급이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얘는 좀 저가형인 거죠. 주세요. 말 그만하시고. 이건 그냥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골로 가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막바겠다. 이건 진짜 그냥 제가 윈저나 이런 거 먹을 때 똑같은데요?
달달하네요. 예, 그냥 달달하고. 인정. 예, 뭐 윈저랑은 그러니까. 맛은 좀 다르지만 좀 더 물맛이 많고 아, 예, 가벼워요. 예, 그렇죠. 플루트에서 호로록 날아가는 느낌? 비교할 수 없지만 진짜 저는 왜냐면 워낙 그 발베니가 느낌이 좋아서 발베니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진짜 풍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볍죠.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편하게 들고서 마실 수 있는 깊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는 위스키. 예. 편하게 먹는. 그래서 야 그냥 한 잔해. 그래서 약간 네. 소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캠핑용이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캠핑용. 오케이. 예. 자 이번에도 위스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럼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정리.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위스키 소비 국가 1위는 프랑스다. 국가적으로 가장 위스키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인도다. 민주다. 예, 영국이 아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위스키는 참 배울 게 많다. 여기까지. 자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